안녕하세요. 셀프로 하는 브랜드 상표 등록법 메소드 특강 강의를 맡은 플라워바 대표 김아름이라고 합니다. 저희 메소드 특강은요, 소통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댓글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상담을 해 주시고요.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을 안전하게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요, 상표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와 상표 등록 절차,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과 상표권 거절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대표님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표는 저의 상표는 상호와 나의 상품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런 상호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분쟁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SBS 프로그램 골목식당의 포항 덮죽 사건이랑 고복민 김밥인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작년 이맘때 여름에 나왔던 프로그램의 방송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를 2020년 7월 15일 날 방송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찾아봤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장님께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방송을 봤을 때. 그래서 처음에 돈가스로 사업을 시작하셨던 사장님이 백종원 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노트 한 3권 분량의 레시피를 개발을 하시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래서 노력을 하신 결과로 나온 게 덮죽이라는 건데요. 이 덮죽을 개발을 하시고 백종원 님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눈물도 사장님이 많이 흘리시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너무 좋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던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방송 방영 다음 날 2020년 7월 16일 날 덮죽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가 덮죽이라고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이때까지는 모르고 계시다가 오며 가며 손님분들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셨더니 이 제3자가 덮죽이라는 단어를 출연한 거 외에도 사장님이 레시피를 꼭 전수해 준 것처럼 사칭한 회사가 덮죽이라고 또 출연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속상해 하셨고 백종원 님께서 여기저기 도움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내용 증명도 발송을 하고 자문을 많이 구하셨어요. 그래서 현재는 1년 만에 일단은 상표권이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공론화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덮죽이라는 단어를 아마 포항 덮죽 사장님께서는 쓰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다 아시겠지만 저도 참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고복민 김밥인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사장님의 분쟁은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맹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후에 고복민 김밥인이라는 상표 등록을 출원을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고복민 김밥인이라는 단어는 아니었고요. 브랜드명이 원래는 고봉 김밥인이었습니다. 근데 상호 브랜드를 상표 등록을 하시기 전에 체인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뒤늦게 상표를 등록하시게 되었고,
근데 등록을 하다 보니까 고봉이라는 단어가 한자 상호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고봉민 사장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상표를 지키고 싶으셨는데 지킬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에 가맹점주들에게 간판을 내리라는 경고장이 날라왔고 무슨 일인가라는 알아보셨겠죠? 고봉민 사장님께서도 알아보셨더니 기존 가맹점주가 고봉이라는 상표의 양도를 받으셔서 권리를 주장하고 계셨고 또 가맹점주들을 모집을 하고 계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봉민 대표님이 아시고 아쉽지만 고봉김밥인에서 고봉민 김밥인으로 상표를 바꾸시고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셔서 2년 만에 고봉김밥인이라는 상호도 되찾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공론화가 되고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상표권은 꼭 법인이나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없는 개인도 등록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표 등록을 꼭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고나 도형에 대해서 등록을 하실 예정이라면 그런 부분은 전문 변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상표 등록을 셀프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상표 등록 전 준비물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상표를 정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인인증서 가지고 계셔야 하고, 세 번째는 인감 도장 또는 서명 스캔 이미지 파일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꼭 확장자를 JPG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이즈는 4cm에 4c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표 등록 파일도 JPG 파일로 갖고 계셔야 하고 8cm에 8cm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검정색이라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는 요거를 포토샵 작업을 했기 때문에 뒷배경을 투명으로 해서 그냥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얀 종이에 이름을 쓰시고 그걸 그냥 카메라로 찍으셔서 저장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가로 세로 4cm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신 상표도 지금 검정색으로 제가 가려놓기는 했는데 원하시는 상표를 가로 세로 8cm로 JPG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호나 상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호가 만약에 겹치게 되면 상표 등록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는 조금 뒤에 만드셔도 되니까 요거는 참고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로를 들어가서 상표 등록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특허로.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위에 특허 고객 등록이라고 제가 빨강 색깔 박스를 쳐놨는데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특허 고객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출원 및 특허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고유 번호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요거를 신청을 먼저 하셔야 특허 등록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제일 1단계에 특허 고객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법인이나 외국인이 아니시면 국내 자연인으로 클릭을 하시고 밑에 내려가셔서 2단계에 실명 확인과 발급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번호랑 성명을 국문과 영문으로 구분해서 적어주시고 발급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발급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받으신 번호가 없다면 이대로 진행을 하셔서 실명 확인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특허 고객 번호를 받으셨으면 이렇게 접수 번호라고 나오는데 접수 번호하고 특허 번호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접수 번호에 클릭을 하시면
특허 번호가 뒤쪽으로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접수 번호, 제출자, 등록일자, 그리고 마지막에 특허 고객 번호라고 나오는데요. 이 번호를 잘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기초 정보, 주소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시면요. 오른쪽 위에 키프리스라고 특허 정보 검색이라고 있는데요. 바로가기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 키프리스라고 치셔도 되는데 여기를 왜 들어가느냐?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이 상표가 겹치게 되면 등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호가 같이 등록이 된 게 있는지 비슷한 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시면 이게 그냥 수수료만 날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키프리스라고 들어가시면 지금 위에 검색창이 나와요. 제가 빨강색으로 테두리를 쳐놨는데 왼쪽에 전체라고도 되어 있지만 원래는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로 놓고 제가 원래 원했던 상표를 지금 검색을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플라워 부아라고 여기다 검색창에 하면 바로 밑에 국내에 특허 실용이 몇 개고 디자인이 몇 개고 상표가 몇 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표가 있는지 디자인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상표나 디자인이 지금은 제가 검색한 게 없는데 두 글자로도 검색해 보시고 뒤에 글자로도 검색해 보시고 단어별로 검색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만약에 동일한 게 있다라고 하는데 분류라고 있어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표 분류 번호가 만약에 다르거나 예를 들어 저는 꽃인데 그분은 뭐 미용 쪽이다 라고 하면 다르기 때문에 상표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절날 가능성보다는 등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꼭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색을 해서 이 상호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다시 특허로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밑에 보시면 처음에 고객 지원으로 들어가시면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출원 SW 다운로드라고 누르시면 되고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원하시는 걸 받으시면 됩니다. 여길 들어가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전문가용, 두 번째가 초보자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전문가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이제 변리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초보자들이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보통 사용을 할 때 초보자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를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도 초보자용을 꼭 받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나면 이렇게 4개에서 5개 정도가 바탕화면에 깔리게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뭐 열어보셔도 되지만 여기서 제가 써야 될 거는 통합서식 작성기 사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서식 작성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왼쪽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공통서식, 뭐 국내 출원서식, 등록서식, 심판, 뭐 재증명서식 뭐 많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로 보이시는 빨강 색깔 테두리 보이시죠? 국내 출원서식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상표 등록 출원서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7번째 상표 등록 출원서 여기 빨간 테두리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이 정도까지는 오셨으면 어려운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 질문하실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상표 등록 출원서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분 항목에 상표 등록 출원, 상표 요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특허 고객 번호라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초반에 특허 고객 번호 꼭 체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적어 놓으신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함 입력을 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고시 명칭만 입력이라고 꼭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시 명칭만 입력은 뭐냐면 오른쪽에 고시 상품 명칭 조회라고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단어로 고시된 명칭으로만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고시 명칭만 입력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등록 대상 찾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가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할 건데 상품 검색에 제가 만약에 생화, 조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사 코드들이 묶여요. 그래서 상품 검색에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 그 명을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사 코드군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묶이거든요. 그래서 상품류의 번호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1번, 뭐 33번, 44번 뭐 많거든요. 35번. 이 상품군의 종류의 이 번호가 동일해야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가 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 상품군으로 묶였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해당하는 지정 상품들을 클릭해서 꼭 선택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선택 추가 옆에 보시면 상품 수 개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동일 코드라고 해도 20개까지만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20개가 넘어가면 또 별도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정도를 맞춰서 선택 추가하시고 입력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품류의 번호는 동일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35번이다 분류 번호가 그럼 35번으로만 하셔야 되고 만약에 35번도 하고 44번도 하겠다라고 하면 수수료를 2배를 내시면 돼요. 근데 2배를 내는 것보단 원래 내가 팔고자 했던 상품군의 상품류만 지정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 상표 견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표 이미지인데요. 초반에 검정색으로 가로 세로 8cm 기억나시죠? 그냥 흰 바탕에 상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하얀 바탕에 상호만 적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워 부화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플라워 부화 이렇게 적었고요. 일반 고딕체 같은 걸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상업적으로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글씨체를 다운받아서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상업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나라에서 무료 배포한 글꼴로 쓰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표 이미지 등록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상표 이미지 상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키프리스 검색을 하셨을 때 저처럼 뭐 상호가 나오지 않아서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보통 대부분 보면 단어별로 검색했을 때 동일한 상품군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표 이미지 지금 저장하시기 전에 업로드 하시기 전에 가로 세로 8cm JPG 파일로 만드시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 꼭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표 이미지를 만드셨으면 파일 찾기를 누르셔서 상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확인을 누르시고 넘어가면 바로 밑에 수수료 부분에 출원료, 상품류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상품류 번호기 때문에 상품류 하나가 찍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번호가 다른 게 있다면 2개, 3개 찍힐 수 있고 기본 하나의 관람료는 56,000원인데 2개가 되면 이게 2배, 3개가 되면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상품류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서 한 가지만 정하셔서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까지 56,000원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문서 제출을 할 건데 제가 초반부터 빨강 색깔 테두리로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이대로만 따라오시면 아마 셀프로 등록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표 이미지가 그냥 한글로 돼 있는 플라워 부아라는 상호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초보자용에서 셀프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로고가 들어간다거나 그림이 들어간다거나 뭐 도형이 들어간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도형이나 로고, 뭐 색감 이런 거에 따라서 저작권 문제도 다 따지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동일한지 유사한지 다 따지는 게 전문가분들이 훨씬 잘 하시기 때문에 로고나 도형이 들어가 있다면 전문 변리사분한테 꼭 맡기셔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뒤로 가면서 문서 제출 눌러보시면 이렇게 떠요. 제출 마법사라고 뜨는데 저장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밑에 보시면 상표 등록 출원서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출원 구분, 권리 구분, 출원인. 이 출원인에는 성명, 뭐 기업이시거나 사업자로 내셨어도 기업이시면 기업명이 나와 있고요. 개인이 등록을 하셨으면 개인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개인 정보로 뭐 주민번호하고 입력 사항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너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블러 처리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 제출 문서 확인, 온라인 제출 문서 검증, 중복 제출 여부 확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문서 제출 누르시면 온라인 사전 검증이라고 나옵니다. 이 검증 결과가 정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게 지금 오류가 한 3번 정도 나서 저장을 따로 다 해놨다가 3번째 성공을 한 건데 지금 검증 결과에서 오류라고 뜨거나 뭐가 부족하다라고 뜨면 다시 뒤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마 이렇게 상품구까지 넘어가셔서 상품류의 지정이 뭐가 잘못됐는지 만약에 유사 동일 코드가 넘어간 게 없는지 이런 걸 다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니시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셔도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등록 대상 찾기를 제일 먼저 가보시고요. 이것도 아니다, 오류 사유가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고시 명칭 체크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상품군이 고시된 명칭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맞는지 조회를 꼭 해보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이라고 결과를 받으시면 위에 보시면은 서식 변환 옆에 전자서명이라고 있고 서식 제출이라고 있잖아요. 요거 전자서명을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서명 대상자 목록이라고 뜨는데 전후가 뜨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지금 빨간 테두리를 후에다가 쳐놨는데 원래는 전에 그 서명 전후로 원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명이라고 누르면 내가 서명을 했다라고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서도 특허 고객 번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 보시면 서식 제출 눌러주시고 중복 제출이 이제 확인이 됐는지 중복인지 아닌지 이것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명칭 확인해 주시고 서류명도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면 다음 단계 누르셔서 다음 단계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에 온라인 제출이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제출 보이시면 이게 이제 특허로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이제 수정이 안 되시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수정할 게 없다라고 하면 얘라고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옵니다. 접수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건 번호라고도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캡처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상표 등록 같은 경우에는 보통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시간이. 그래서 짧지는 않기 때문에 좀 길게는 12개월까지도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상표 등록, 그래서 중간중간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접수 번호나 사건 번호, 이런 걸로 확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따로 적어 놓으시거나 캡처해서 이미지 파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사건 번호 나와 있고, 서류명, 그리고 명칭, 그리고 수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접수 결과의 접수 완료. 보이시죠? 여기까지 접수 완료까지 돼야 이게 프로그램 제출 마법사는 끝이 난 거고요. 완료까지 했으면 이제 수수료 납부를 해야 정확하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특허로 사이트로 돌아오시면 밑에 보시면은 제출 결과 조회 밑에 수수료 납부라고 빨간 색깔 테두리 보이시죠? 여기를 들어가시면 온라인 납부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납부로 이제 직접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납부 대상 검색, 특허 수수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꼭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접수 번호, 출원 등록 번호, 일자, 납부 금액, 그리고 납부 사유, 뭐 이렇게 기한 꼭 확인을 하셔서 바로 납부하셔도 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이게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제가 원했던 그 상표 등록이 특허로로 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제가 박스에 체크를 해놨잖아요. 여기 체크를 하지 않으면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빨강 색깔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결제 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56,000원을 납부를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 납부 내역을 조회해야 되는데요. 가끔 인터넷 오류나 사이트 오류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납부가 된 걸로 나오지만 사실적으로 결제가 안 된 경우가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꼭 납부 내역 조회를 꼭 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아까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수수료 납부할 때 온라인 납부 선택하셨잖아요. 그 옆으로 가면 납부 내역 조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접수 번호하고 출원 번호, 접수 일자, 내가 낸 금액, 그리고 납부 사유, 납부 일자 꼭 보시고요. 영수증은 꼭 출력은 안 하셔도 되지만 출력해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직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게 마지막인데 제가 혹시 설명이 조금 부족했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실시간 댓글 확인 가능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댓글을 이따가 Q&A 시간에, 제일 마지막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과 거절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가 이게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건 기준이 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혹시나 내가 56,000원까지 다 납부를 했는데, 왜 내 거 거절될 것 같지? 왜 내가 이런 거에 유사한 것 같지? 라고 생각이 들거나 상품군이나 서비스군이 동일한 걸 나중에 발견을 하셨다라고 하면 30일 이내에 취소 접수를 하시면 관납료 56,000원 낸 거를 다시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뭐 접수를 하셨다라고 해도 많이 알아보시고 30일 이내에 다시 취소하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4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많이 말씀을 저도 듣기는 했는데, 상표권의 유효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상표를 등록을 할 건데, 유사한 상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표가 유효한 건가? 날짜가 남아있나? 저희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 정도 저희가 권리를 갖게 되거든요. 등록이 된 날부터.
근데 이 상표권의 유효한 날짜가 얼마가 남았는지, 유효한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 제가 내려고 했던 상표권과 비슷한데, 거절난 상표권이 있다면, 이 상표권이 왜 무효가 났는지, 지금 제가 예시로 조금 들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키프리스를 들어가시면 상표권 조회를 했을 때, 거절은 거절, 무효는 무효, 출원은 등록이 된 것들은 그렇게 옆에 아이콘처럼 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셨을 때, 나랑 비슷한 상표인데 이게 왜 무효 처리가 났을까라고 사유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상표, 이 상표의 외관이 동일한지 유사한지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상표를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 너무 비슷하잖아 라고 하면 이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외관은 달라요. 다른데 지정 상품류, 서비스의 유사성. 이게 제가 처음에 숫자로 말씀드렸던 상품류에 대한 35번, 뭐 44번, 1번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상품류 있잖아요. 그 상품류가 동일한가, 유사한가 이것도 많이 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키프리스에서 단어를 검색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워 부화인데 플라워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냥 영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누구한테 부여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군가에게 이걸 특정 단어를 주겠다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부하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기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꽃으로 등록을 해놨지만 이런 부분에 상품류나 서비스의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한 거였고 다른 단어들로 예를 들어 뭐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은 이렇게 단어를 끊어서 저처럼 플라워 했으면 사실 그 단어는 아무한테도 주지 않았겠죠? 특허청에서. 근데 부하라는 단어 때문에 저한테 등록을 준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단어별로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또 이렇게 검색 안 해보고 등록을 했다가 30일 이내에 철회를 하면 되기는 하지만 그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취소 버튼 하나 누른다고 철회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아까 제출 마법사 서식기에 들어가셔서 해야 되는 문서 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 작성은 또 문서 작성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색 꼭 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한 번에 등록하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상표권 거절 사유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볼 건데요. 상호가 일반적인 명칭이거나 특정 개인에게 상표를 단독으로 부여하기에 부적합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방법은 국기 같은 거예요. 국기는 개인 누구에게 부여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상표권으로. 그러면 뭐 태극기를 누군가에게 부여를 했다라고 하면 태극기를 아무 데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호가 일반적인 명칭이거나 특정 개인에게 상표권을 단독으로 부여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런 국기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공익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이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부적절한 표현, 뭐 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표권으로 등록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미 상표권 출원이 돼 있는 것. 네, 저희 그 특허청에서는 선출원주의 제도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상표 출원을 하면 출원을 했다는 게 등록을 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 상표를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까 제출을 했잖아요. 그걸 출원이라고 하는데
선출원주의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특허청의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표권이 출원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거절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유명 브랜드를 따라한 상표도 받아줬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비슷한 것들, 색감이나 로고나 도형 이런 것까지 비슷한 것들은 등록 거절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상표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상호, 내가 만든 브랜드는 꼭 상표 등록으로 해서 법적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제가 뭐 골목식당의 포항 덮죽 사건이나 고복민 김밥이네 이제 고복민 대표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이슈가 조금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사에도 많이 났고 골목식당 그 프로그램에서도 포항 덮죽이 나왔기 때문에 뭐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서 이슈가 돼서 그만큼 그 권리를 찾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만약에 포항 덮죽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특허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출원주의 제도 때문에 만약에 덮죽이라는 걸 제3자가 만약에 등록이 됐다면 포항 덮죽 사장님은 덮죽이라는 단어를 아마 쓰시지 못하셨었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만든 상호의 브랜드들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가능하시니까요. 꼭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상표 등록을 하셔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상표 등록을 하셔서 내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댓글 한번 볼까 하는데요. 상호명이 같지만 분야가 달라도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플라워 부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꽃 쪽이 아니라 뭐 미용이나 뭐 아니면 다른 쪽이면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처럼 서비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 분류 코드가 다르면 요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으로 같은 시간 상표 등록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요? 초까지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1초라도 누가 먼저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초라도 누가 먼저 했으면 그 1초 때문에도 선출원주의 제도 때문에 1초라도 먼저 하신 분이 아마 그 상표권 등록의 주인이 되겠죠? 그리고 상표 등록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할 때는 플레임만 검색을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단어별로도 검색을 해야 되고, 이 플레임에서도 공통으로 꼭 써야 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부여할 수 없는 단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어 이렇게 쪼개서 검색을 하고, 유사한 상품군이 있는지, 이런 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수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6,000원입니다. 이거는 상품군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군으로 묶었기 때문에 56,000원을 납부한 거고요.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상품군의 번호가 뭐 35번, 44번, 뭐 33번 이렇게 뭐 세 가지라면 아마 곱하기 3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래 내가 써야 하는 상품군 그래서 그걸 20가지 서비스류만 구분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게
환불. 환불 가능합니다. 근데 환불 기한은 30일이고요. 30일 이전에 환불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 꼭 찾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환불 취소 이렇게 누른다고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통합서식기 들어가셔서 서식을 또 작성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상표 등록을 하시고요. 환불 기간은 30일 이내에 하시면 되니까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당연한 소리인데요.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상표 등록은 아예 접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취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은 초보이기 때문에 뭐 제가 엄청 성공한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초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스케줄러도 쓰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제 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해가면서 많이 늘어가고 이거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없으면 저는 사업은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실함이 이 사업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남겨주시면 제가 꼭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꼭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